LX 호텔 로비는 화려하고 세심하게 만들어진 샹들리에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급 대리석 바닥 위엔 방금 깨진 막걸리 병이 흩어져 있었죠. 한여름에도 서늘한 박정수 여사의 눈빛은 그보다 더한 냉기로 광숙을 내려다 보고 있었습니다. 막걸리 박스를 덜렁 안고 나타나 한 회장에게 오빠 라는 호칭을 하는 덜 떨어진 여자 마광숙. 박정수 여사에겐 광숙이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꽃뱀으로만 보였습니다. 그 순간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거대한 키, 굵은 팔뚝, 그리고 옛 기억을 머금은 눈빛을 가진 독수리 술도가의 공장장인 고자동이었죠. 광숙을 감싸듯 앞에 선 그는 박정수 여사를 애틋하게 그리고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박 사장님 따님 박정수 맞습니까? 고자동을 본 박정수 여사가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자동 오빠? 주변의 웅성거림은 사라지고 시간은 50년 전 어느 골목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8살 박정수는 들개에게 쫓기고 있었죠. 부잣집 외동딸이라는 이유 하나로 학교에선 날선 학생들의 괴롭힘, 동네에선 이유 없는 시샘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녀를 안고 달렸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다 찢어진 셔츠, 피범벅된 무릎, 하지만 손끝은 따뜻했고 눈빛은 듬직했습니다. 괜찮아 정수야. 오빠가 지켜줄게. 그 시절의 고자동은 정수에게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등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그는 술도가의 공장장이 되었고 박 여사는 미국에서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지만 서로의 기억 속 그 시절만큼은 어제 일처럼 선명했습니다. 박정수 여사의 눈가에 주르륵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린 시절 참 고마웠던 오빠가 모시는 대표가 교양 없는 마광숙 대표라니. 박정수 여자는 어쩌면 자신이 마 대표를 오해하고 있었는지 궁금해집니다. 한 회장이 멋지게 사형제의 테스트를 통과한 것처럼 이번에는 광숙의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그 흥미진진하고 감동스러운 이야기로 초대합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LX 호텔의 로비는 고급스러운 대리석 바닥과 샹들리에 불빛으로 빛났다. 박정수 여사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한 회장의 마중을 받아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녀의 트위드 재킷과 샤넬 백은 세련된 기품을 뽐냈지만 시차로 인해 눈 밑에는 피로가 묻어났다. 한 회장은 그녀 곁에서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장모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박정수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나 날카로운 눈빛으로 한 회장을 살폈다. 한서방 갑자기 한국에 왔는데도 시간 내줘서 고맙네. 동석이 예의 젠틀한 미소를 띠며 장모인 박 여사에게 살갑게 대했다. 장모님 오시는데 제가 당연히 시간을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 여사는 이미 보미에게서 광숙의 존재를 들었다. 박 여사는 속으로 한서방 자네가 드디어 연애한다기에 바로 날아왔지. 어떤 여자인지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어. 그녀는 광숙에 대해 걱정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사별한 데다 4명의 시동생과 함께 살고 있다니. 하지만 한 회장은 장모인 박 여사에게 보미가 광숙의 존재를 알렸으리라 생각을 하지 못했다. 문제는 보미가 광숙을 좋아하기 전에 알렸던 터라 광숙에 대해 박 여사는 감정이 좋지 않다는 점이었다. 장모님이 한국에 방문하면 늘 머무는 가장 높은 꼭대기층 펜트하우스로 올라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니 악불사 광숙이 막걸리 납품을 위해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었다. 한 회장의 그녀 광숙은 한 회장을 보더니 한바구음이다. 낡은 작업복에 살짝 흐트러진 머리, 손에는 막걸리 박스를 든 채였다. 그녀는 한 회장을 보자마자 얼굴이 환해졌다. 오빠, 여기서 뭐해? 카랑카랑하지만 맑은 그녀의 목소리는 박정수 여사의 귀에 박혔다. 박정수 여사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오빠? 호텔이라는 공공장소에서 그것도 한 회장 같은 인물에게 저렇게 스스럼 없는 호칭이라니. 그녀의 가슴에 불쾌감이 스며들었다. 하지만 박 여사는 모른 척 고개를 돌리며 입을 굳게 다물었다. 박 여사는 애써 모른 척했지만 광숙의 스스럼 없는 태도에 실망했고 한 회장의 여자 보는 눈에 의구심이 들었다. 이 사람이 나이가 들더니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박 여사는 옆에 있는 동석을 흘끔 쳐다봤다.
한 회장의 옆에는 교양 있고 점잖은 사람이 어울릴 거라 늘 생각했던 박 여사였다. 그녀의 둘째 딸 민서처럼. 박 여사의 둘째 딸 민서는 그 어디에 내놓아도 똑부러지고 따뜻하면서도 우아한 여자였다. 한 회장과는 백년해로할 거라 늘 생각했는데 박 여사는 입술 끝이 쓰게 느껴졌다. 이분이 자네 애인인가? 동석은 깜짝 놀라고 말았다. 장모님 어떻게 아시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박 여사의 목소리에 광숙은 크게 당황했다. 장모님이 한국에 오신다는 말씀은 없으셨는데. 방금 전 그녀의 반가운 외침에 광숙은 그저 쥐구멍으로 숨고 싶은 심정이었다. 광숙은 당황하며 안녕하세요. 저 처음 뵙겠습니다. LX 호텔의 막걸리 납품하는 마광숙이라고 합니다. 라고 더듬었지만 박정수 여사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굳어 있었다. 호텔에서 오빠라니 참 세련된 분이시군요.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광숙은 당혹감과 부끄러움으로 얼굴이 뜨거워졌다. 광숙은 박정수 여사의 존재감에 위축되어 자신이 한 회장의 여자친구라고 소개하지 못하고 그저 호텔 납품 업체 중에 하나라고 밝혔다. 그 위축된 모습을 안쓰럽게 바라보는 한 회장이 눈에 밟혔지만 괜찮다는 제스처를 보낼 뿐이었다. 한 회장이 뭐라고 한마디 하려는 걸 광숙은 눈짓 손짓으로 말렸다. 어저질 못하고 있는 광숙을 본 동석은 광숙의 손을 살며시 그려주었다. 박정수 여사는 한 회장이 광숙의 손을 그려주는 걸 보면서 눈썹이 치켜 올라갔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못 본 적 넘어갔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박정수 여사의 마음에는 광숙에 대한 깊은 편견이 뿌리내렸다. 엘리베이터에서 함께 내리며 광숙은 실수로 그만 막걸리 박스를 떨어뜨렸다. 쨍그랑. 프리미엄 라인의 장광주를 한 회장에게 가장 먼저 선보이고 싶었던 광숙은 박스가 떨어지며 의도치 않게 바닥에 막걸리가 흩뿌려지게 되자 당혹감에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병이 깨지며 박정수 여사의 구두와 캐리어에 막걸리가 튀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박 여사의 목소리를 화를 누그러뜨리려고 했지만 분노로 떨리는 것만 같았고 차가운 위험이 가득했다. 호텔에서 이런 실수를 하다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일을 하는 건가요? 그녀는 캐리어에 묻은 막걸리 얼룩을 내려다보며 이를 악물었다. 그녀의 가슴은 분노와 함께 한 회장의 선택에 대한 실망으로 무거워졌다. 어떻게 이런 칠칠치 못한 여자가 한서방의 곁에 있는 거야? 박정수 여사의 분노가 폭발했다. 놀란 광숙은 죄송합니다. 라고 연신 말하며 주변에 있는 청소도구를 찾아봤지만 찾지 못해 당황해하고 한 회장은 청소 직원을 찾기 위해 잠시 자리를 떠났다. 광수은 실수 연발인 자신의 모습에 속상해서 당장이라도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다. 어찌저찌 얻게 된 물걸레로 바닥을 닦았지만 달큰하면서도 시큼한 술의 냄새는 가시질 않고 손으로 코를 잡는 박정수 여사의 모습만 보일 뿐이었다. 광숙의 가슴은 답답하고 속상함으로 찢어졌다. 박 여사는 내 딸 민서라면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거야라며 광숙에 대한 실망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광숙은 고개를 숙인 채 부끄러움에 떨었다. 한 회장은 광숙을 감싸려 했지만 박정수 여사의 기세에 말문이 막혔다. 장모님, 마 대표가 일부러 그런 건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박정수 여사는 손을 들어 말을 끊었다. 한서방, 공과 사는 구분했으면 하네. 그녀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광숙은 고개를 푹 숙였다. 그녀의 가슴은 부끄러움과 억울함으로 뒤엉켰다. 직원들이 어색한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았고 박정수 여사는 캐리어를 끌며 방으로 들어갔다. 광숙은 물걸레를 쥔 채 멍하니 서 있었다. LX 호텔의 스위트룸은 따뜻한 조명으로 물들었지만 공기는 팽팽한 긴장으로 무거웠다. 한 회장은 박정수 여사 맞은편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장모님, 마 대표를 다시 만나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녀는 진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조금 전의 실수는 그녀가 당황해서 그런 거고요. 박정수 여사는 와인 잔을 손에 든 채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고 가슴은 여전히 분노와 실망으로 차 있었다. 한서방, 내가 자네를 얼마나 아끼는지 알지?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한 울림이 있었다. 자네 옆엔 교양 있고 품격 있는 여자가 있어야 해.
그런데 그 여자는 실수로 막걸리를 떨어뜨리고 신성한 회사에서 회장에게 오빠라는 소리를 서슴지 않는 여자야. 내가 왜 그런 사람을 받아들여야 해? 한 회장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가슴은 답답했다. 장모님, 엘리베이터의 실수는 제 불찰입니다. 마 대표는 망해가는 독수리 술도가를 살릴 만큼 능력 있고 책임감 강한 사람이에요. 미국 수출까지 해냈고요. 4명이나 있는 시동생들의 마음마저 온전히 얻은 여자입니다. 그게 진짜 품격 아니겠습니까? 박정수 여사는 코웃음을 쳤다. 품격? 품격은 말투와 행동에서 나오는 거야, 한서방. 그 여자는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내 앞에서 실수만 연발했어. 그게 무슨 품격인가? 그녀는 와인 잔을 내려놓으며 단호히 말했다. 다시 만나자는 말 2번 하지 마. 내 마음은 안 변해. 동석은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의 눈에는 광숙을 향한 믿음이 가득했지만 박정수 여사의 고집 앞에서 무력함을 느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속으로 다짐했다. 광숙의 진심을 보여줄 방법을 찾아야 해. 한편 광숙은 실수한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 마음 한켠이 내내 불편했다. 잠들려고 누우니 이내 걸려오는 동석의 전화. 네. 여보세요. 동석 씨. 일은 끝났어요? 풀이 잔뜩 죽은 광숙의 목소리를 들으니 동석은 그게 또 귀여워서 웃음이 났다. 왜 오빠라고 안 해요? 이 상황에서 장난이라니. 광숙은 울컥해서 괜히 동석 탓을 해댔다. 동석 씨가 오빠라고 하는 바람에 제가 얼마나 연습한 줄 알아요?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겨우 한마디 했는데 그게 돌아가신 사모님, 어머님 앞일 줄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박 여사의 이야기가 나오자 동석의 얼굴에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15년도 전에 사별한 아내 민서의 어머니 박정수 여사는 동석에겐 장모님이기도 했지만 어머니 같은 존재이기도 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중마고우였고 민서와 결혼하기 전에는 이모라고 불렀던 인물이었다. 이모에서 장모님이 되고 나서도 변함없는 사랑은 동석을 든든하게 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는 헛헛한 마음을 박 여사가 채워주었고 아내인 민서가 먼저 가고 나서는 동석이 민서의 자리를 채웠다. 그렇기에 동석은 박정수 여사가 광숙을 마음에 들어하길 내심 바랐고 또 그럴 거라 의심치 않았다. 광숙의 밝은 에너지는 무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참 충분했으니 말이다. 그 부분은 걱정 마요. 광숙 씨 보고 싶어서 왔는데 얼굴 좀 보여줘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난 광숙은 급하게 거울을 보고 옷매무새를 고쳤다. 금방 나갈게요. 허둥지둥 나가는 딸의 모습을 보는 공주실은 흐뭇하기 그지없었다. 아니, 이쁘게 좀 하고 나가라고 한마디 하려다가 공주실은 입을 다물었다. 사랑스런 내 딸이 드디어 연애를 한다는데 공주실은 요즘 행복하기 그지없다. 동석 씨. 해맑은 얼굴로 나오는 광숙에 보자마자 동석은 와락 안아버렸다. 이 향긋한 냄새, 부드러운 갈색 머리카락,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동석은 그녀와 빨리 한 집에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다. 누가 보면 어쩌려고 이래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광숙은 내심 기분이 좋았다. 왜 오빠라고 안 하냐니까요. 오빠. 반달같이 휘어지는 그녀 눈이 왜 이렇게도 이쁠까. 동석은 작고 여린 그녀가 어디라도 갈까봐 꽉 안고서 한동안 놓아주지 않았다. 광숙 씨, 장모님 일은 걱정 말고 있어요. 네. 동석 품에서 대답하는 광숙이었다. 다음 날 오전 박정수 여사는 시차로 잠이 오지 않아 이른 아침부터 호텔 라운지에 앉아 있었다. 잠시 숨도 돌리고 한국 사정도 확인해 볼 겸 신문을 보려고 하는데 그녀의 귀에 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남자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마광숙? 그 여자 진짜 별나? 소개팅에서 나를 유혹하더니 결혼 관심 없다며 뻥 차버렸어. 그 남자는 몇 개월 전 광숙과 소개팅한 박성남이었다. 성남은 앞에 있는 친구들에게 광숙에 대한 끊임없는 험담을 하고 있었다. 한동석 회장이 마 대표에게 완전 푹 빠져서 술도가 쌀벌레로 망해가려고 할 때 도움 준 것도 한 회장이잖아. 허세와 욕심으로 가득한 박성남은 한 회장과 마 대표를 깎아내리기에 여념이 없어 보였다. LX 호텔에 납품한다고 하더니 기고만장해서 말야. 우리 같은 사업가는 겸손해야 하는데
그 여자는 그렇지도 않아. 박 여사는 박상남의 말투에서 광숙에 대한 적의를 읽었다. 그런데 박 여사는 오히려 풋하는 웃음이 나왔다. 그 옛날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박 여사는 늘 자신의 사업을 꿈꿔왔다. 한국에서 화장품 사업을 할라치면 여자가 뭘 안다고 하던 사내들이 생각났다. 부잣집 아가씨로 태어나 명문대, 유학, 아버지 회사 밑단 직원부터 시작해 차장 부장까지 달았던 그녀였다. 그런 그녀도 사업을 할라치면 문남자들의 경계 어린 시선을 받곤 했다. 광숙에 대해 험담하는 그의 정체를 모르는 그녀였으나 광숙이 그래도 사업을 잘하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이 잠시 들었다. 다른 사업가들의 질투를 받다니 말야 제법 일을 좀 하나 보지. 박 여사의 입술에 살짝 웃음이 걸리려는 찰나 박상남의 다음 대화에서 박 여사의 심장은 차게 식었다. 마광숙, 그 여자 엄마 공주실도 만만치 않아. 내 명품백 받고 입 싹 닦더라. 그 모녀 완전 꽃뱀 아니야? 박정수 여사의 손이 커피 찻잔을 쥔 채 떨렸다. 꽃뱀? 그녀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한 회장이 사랑한다고 했던 그 여자 로비에서 막걸리를 떨어뜨린 그 무례한 여자가 꽃뱀이라니. 그것도 모녀가 한 회장을 쥐고 흔든 건가?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자신의 중마고우의 아들 한동석, 갓난아기 때부터 지켜본 아들과도 같은 한 회장이었다. 그 한 회장의 따뜻한 미소, 그의 믿음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 믿음이 꽃뱀 모녀로부터 배신으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걱정이 그녀를 휘감았다.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이를 악물었다. 내가 한서방을 지켜야 해. 저런 여자에게 속아선 안 돼.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다. 딸을 잃은 후 한 회장은 그녀의 마지막 가족이었다. 그를 지키는 일은 그녀의 책임이었다. 마침 광숙은 수출과 함께 곧 프리미엄 막걸리 시음회를 준비하기 위해 다시 호텔을 찾았다. 복도를 걷던 그녀는 박정수 여사와 마주쳤다. 광숙의 얼굴이 당혹스러움이 잠깐 비쳤지만 곧 환해졌다. 안녕하세요. 저 독수리 술도가 마광숙입니다. 어제는 실례를 범해서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허둥댔나 봐요.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지만 떨림이 묻어났다. 박정수 여사의 표정은 차가웠다. 그녀는 광숙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단호히 말했다. 네, 그러시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광숙에 대한 적의가 가득했다. 광숙의 미소가 굳어졌다. 그녀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미국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피곤하진 않으세요? 살갑게 묻는 그녀의 마음은 콩닥콩닥 가슴이 뛰었다. 박정수 여사는 한 발짝 다가서며 말을 이어갔다. 마광숙 씨, 나까지 속이려 하지 말아요. 겉으론 털털하고 성실한 척 속으론 남자를 홀려 백을 받고 결혼은 부담스럽다며 거절했단 말이지.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눈빛은 광숙을 위아래를 훑었다. 박정수 여사의 가슴은 아들 같은 한 회장을 지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광숙은 정수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다. 속이지 말라니 다 안다니 무슨 말씀을? 광숙은 호텔에 막걸리를 쏟은 일이 이렇게도 잘못된 일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봤지만 아무래도 그것만이 전부는 아닌 것 같았다. 박정수 여사의 말들은 광숙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광숙은 속절없이 떨리는 손을 꼭 끌어쥐었고 눈가가 뜨거워짐을 느꼈다. 무슨 말씀인지, 저를 어떻게 아시는지. 그녀는 간신히 말을 꺼냈지만 목소리는 갈라졌다. 박정수 여사는 단호히 쏘아붙였다. 한서방 같은 사람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나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뿐 아니라 딸을 잃은 상처와 한 회장을 지키려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광숙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가슴은 억울함과 분노로 터질 듯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녀는 박정수 여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지만 박정수 여사의 눈빛에는 오해와 적대감만이 가득했다. 한편 LX 호텔의 로비는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사람들의 발걸음으로 북적였다. 고자동은 독수리 술도가의 공장장으로서 늘 그렇듯 단단한 어깨를 펴고 직원들과 함께 행사 준비로 분주히 움직였다.
그의 큰 덩치와 굵은 목소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단연 눈에 띄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20해 전의 상처가 잔잔히 맴돌았다. 아내와 어린 아들을 잃은 그 비극, 거리에서 거렁뱅이처럼 떠돌던 시절, 그리고 독수리 술도가의 사장 내외가 내민 따뜻한 손길. 그 기억들은 고자동의 가슴 깊은 곳에 단단히 뿌리 박혀 있었다. 그런 그가 호텔에 들어서 제품 시음회에 쓰일 물건을 추가로 가져오며 광숙에게 전화를 걸려고 할 찰난 광숙이 어느 중년 부인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았다. 하지만 그는 마 대표가 잔뜩 당황한 얼굴로 로비에서 어떤 중년 부인 앞에 죄인처럼 서 있는 모습을 보니 성큼성큼 그쪽으로 바로 향했다. 마 대표 평소의 밝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이 붉어져 있었다. 상대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무언가를 따지고 있는 중년 여성이었다. 그녀의 단아한 옷차림과 고고한 태도는 부유한 집안의 기품을 풍겼지만 눈빛에는 예리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마 대표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고자동이 묵직한 목소리로 다가가며 물었다. 그의 시선이 자연스레 마 대표 너머의 여성에게로 향했다. 순간 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낯익은 눈매, 어린 시절의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던 그 맑고 깊은 눈동자. 세월이 깎아낸 흔적에도 불구하고 그 눈빛은 여전히 정수였다. 박정수는 고자동을 마주보고 서 있다가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말을 멈췄다. 그녀의 눈에 놀라움과 떨림이 스쳤다. 자동 오빠?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마치 5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듯 그녀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다. 고자동은 숨을 삼켰다. 가슴 속에서 오래 묻어둔 감정이 용솟음쳤다. 박정수 여사의 아버지인 박 사장님은 가난한 고자동에게 은인 같은 분이었다. 여동생이 심장 수술이 필요할 때 돈이 없어 수술을 포기해야만 했을 때 나타난 구세주가 바로 박 여사의 아버지 박 사장이었다. 박 사장은 평소 책임감 강한 고자동을 눈여겨보고 있었다. 그런 그의 여동생이 심장병을 앓고 있고 수술비가 부족하다고 하자 바로 수술비를 책임졌다. 그걸 알게 된 날부터 고자동은 박 사장 가족을 지킬 것이라 다짐했다. 그리고 특히 박 사장의 늦둥이 막내딸 박정수는 고자동이 지켜야 할 1순위 인물이었다. 어느 날은 어린 정수가 동네 들개에게 쫓기고 있었고 고자동, 그가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그녀를 안고 달렸다. 부잣집 막내딸이라 질투와 세민한 학우들이 학교에서 그녀를 괴롭히면 그런 아이들 앞에서 듬직하게 막아줬던 고자동. 그 순간들이 지나갔다. 그리고 막 중학교에 입하려던 정수가 미국으로 떠나던 날 고자동은 정수의 작고 따뜻한 손을 꼭 잡으며 건강하고 행복해져라고 속삭이던 그 마지막 순간까지 둘에게 그 모든 것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정수. 박 사장님의 따님 박정수 맞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거친 손으로 얼굴을 문지르며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오빠, 저 정수예요. 어떻게 오빠가 여기서? 박 여사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뺨을 타고 흘렀다. 두 사람은 로비 한가운데서 서로를 마주보며 서 있었다. 주변의 소음도 마 대표의 당황한 목소리도 그들에겐 들리지 않았다. 광숙은 호텔 카페를 알려주곤 잠시 자리를 피해 주었다. 고자동의 가슴은 뜨겁게 뛰었다. 독수리 술도가의 사장 내외가 그를 거리에서 끌어올려준 것처럼 정수는 그의 어린 시절을 지탱해준 또 다른 빛이었다. 그녀를 지키던 그 시절, 그는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부자였다. 오빠,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정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 녹아 있었다. 고자동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상처와 고통, 그리고 다시 일어선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정수의 눈을 보니 그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었다. 그는 천천히 입을 뗐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네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다. 마치 어린 정수를 달래던 그 오빠의 목소리 그대로였다. 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오빠 생각 많이 했어요. 오빠가 지켜줬던 그때,
그게 내 어린 시절의 전부였을 만큼 가끔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만나지다니 너무 반가워요. 두 사람의 대화는 느리지만 깊게 이어졌다. 고자동은 지금껏 살아온 이야기를 박 여사에게 들려주었다. 독수리 술도가에 대한 애틋함, 배신자 독고탁과 장미애에 대한 분노, 그리고 정수를 다시 만난 이 기적 같은 순간에 대해 이야기했다. 박정수 여사는 딸을 잃은 이야기를 고자동에게 했다. 피눈물 나는 그 시간 세상과도 하직하고 싶었지만 어릴 때부터 알고 지냈던 한 회장이 아들같이 살뜰하게 보살펴줬음을 알려줬다. 어릴 적 한 회장은 그녀에게 이모라고 부르며 자랐다고 했다. 고자동은 그들의 인연이 참 귀해 보였다. LX 호텔 로비의 소파에 나란히 앉은 고자동과 박정수는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조심스레 대화를 이어갔다. 그들의 관계는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남매 같은 유대였다.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도 고자동의 듬직한 눈빛과 정수의 따뜻한 미소는 여전히 그 시절 그대로였다. 자식 잃은 슬픔은 무엇으로도 대체가 되지 않죠. 어쩌다 보니 고자동은 어린 아들을, 박정수는 다 큰 딸을 사고로 부지불식간에 잃었다는 공통점이 존재했다. 그의 목소리는 묵직했지만 어린 정수를 다독이던 그 오빠의 부드러움이 묻어났다. 정수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눈을 내리깔았다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 아픔 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며 살았어요. 그녀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숱한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고자동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을 곱씹었다. 그의 눈에는 안도와 애틋함이 섞여 있었다. 나도 독수리 술도가에서 공장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님 이전에 사장님 부부가 힘들어하던 나를 보살펴줬어요. 덕분에 하루하루 평탄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20해 전 아내와 어린 아들을 잃고 세상이 무너지던 그때의 기억이 스쳤다. 하지만 그는 그 상처를 꾹 누르고 정수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정수는 그의 손을 살짝 잡았다. 어린 시절 들개에게 쫓길 때 그를 꼭 안아주던 그 손의 온기가 아직도 생생했다. 오빠 정말 고생 많았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고자동은 그녀의 손을 마주 잡으며 이제 괜찮아졌어요. 라고 다독였다. 문득 고자동은 조금 전 정수가 마 대표에게 날카롭게 굴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조심스레 물었다. 근데 아까 마 대표랑 무슨 일 있었던 건지 물어도 되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궁금함이 묻어났다. 정수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꺼냈다. 아들 같은 한 회장이 여자가 생겼다고 기뻐했는데 그녀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가 들려요. 그리고 제가 생각한 한 회장의 배필의 모습과 거리감이 꽤 있어요. 고자동은 잠시 숨을 고르며 독수리 술도가의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 술도가도 쉽지 않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나를 거둬준 사장님 내외가 돌아가시고 그 큰아들 오장수가 술도가를 맡아서 열심히 꾸렸어요. 밑으로 4명의 남동생들을 다 건사하다 보니 속절없이 시간은 흘러가더군요. 그런 오 대표 옆에 배필이 바로 지금 마광숙 대표입니다. 고자동은 한숨이 절로 나왔다. 어릴 적부터 지켜보던 장수가 그렇게 떠날 줄 누가 알았으랴. 마 대표는 결혼한 지 열흘도 안 돼 오장수 대표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렇게 세상을 떴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새댁이 남편 장례식장을 지키는데 그렇게 슬픈 장면이 또 없었습니다. 박정수에게는 새로운 사실이었다. 공과 사를 구분도 못하고 하는 허술한 태도나 모녀가 꽃뱀으로 언급되는 부분과는 상당히 괴리가 있었기에 박 여사는 생각에 잠겼다. 독수리 술도가는 경쟁사에게도 좋은 머니감이라 모함도 많았습니다.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오장수 대표가 없어졌으니 그들에겐 손쉽게 털어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거죠. 그런 그들로부터 마광숙 대표는 끝까지 독수리 술도가를 지키더군요. 자기 남편이 남긴 둘도 없는 하나뿐인 소중한 보물이라면서요. 고자동의 눈에는 마 대표에 대한 신임이 가득했다. 그러고 보니 한 회장이 했던 말이 생각난 박 여사였다. 미국으로도 수출하고 있다니 아마. 그것도 프리미엄 라인이라고 했다.
다니고 있던 우체국 그만두고 경쟁업체의 모함 속에 술도가가 힘들어졌을 때도 자기가 모은 모든 것 전부를 투자하고 지인까지 모든 걸 동원해 대출받아 술도가를 지켰습니다. 4명의 시동생의 신임을 얻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죠. 마 대표의 어머니도 실버타운에서 잘 지내셨다가 자금이 부족하니 실버타운 보증금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겉으로는 차갑게 보여도 마 대표의 어머니도 술도가를 아껴요. 광숙의 어머니라면 명품 100만 받고 쌩안이 변했다는 꽃뱀 중에 한 사람이렸다. 박 여사는 어디 듣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보다 어린 적 자신의 아버지의 신임을 받아 함께 지냈던 고자동의 말에 더욱 신뢰가 갔다. LX 호텔하고는 오장 수사장 대신 제품 납품하다가 협력 관계로서 한 회장님이랑 여러 번 부딪혔던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한 회장의 기준이 너무 높다면서 불평불만을 했었어요. 한 회장님의 까탈스러운 부분도 욕하더라고요. 고자동은 웃으면서 박 여사에게 말했다. 박 여사는 한 회장의 그런 면모를 높이 샀다. 그럼 내 사위가 어떤 사람인데? 사업에서만큼은 손톱만큼의 부족함도 없지. 박정수는 그 둘의 과거가 눈에 보이는 것 같아 기뻤다. 그렇게 욕하면서 힘들어하면서도 결국 며칠 밤을 꼬박 새면서까지 한 회장님의 요구에 맞춰서 납품하고 행사도 진행했습니다. 그랬기에 두 분이 사귄다는 소리를 들어서 놀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허허허 사람 좋게 웃는 고자동의 모습에서 박정수도 슬며시 웃음이 나왔다. 그저 미인계로 한동석 회장을 꼬신 건가 했더니 그게 아니었다는 점과 사업 방향이 서로 달랐음에도 의견을 조율해 맞춰나갔다는 점이 내심 박 여사의 마음에 와닿았다. 두 분의 연애가 처음부터 환영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 대표는 한 회장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어요. 오 사장님 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마 대표의 머릿속에는 독수리 술도가 밖에 없었거든요. 고자동의 말에 박 여사는 한 번 더 물었다. 그럼 마 대표가 우리 한 회장을 처음부터 거절했다는 건가요? 아차차 싶은 고자동은 그래도 사실이기에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이제 막 제기하려는 술도가였습니다. 마 대표는 일만으로 머리가 복잡했어요. 그런데 다가오는 한 회장님이 결코 싫진 않았겠죠. 하지만 사별한 남편 생각도 났을 겁니다. 열흘 만에 사별했어도 남편은 남편이었으니까요. 마 대표는 그런 사람이에요. 진중하고 책임감이 남다르죠. 정수는 고자동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어쩌면 자신이 광숙을 오해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그들이 이제서야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두 분이 잘 되길 바라요. 말씀 고마워요, 오빠. 박 여사는 고자동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어쩌면 광숙을 오해하고 있었던 건 자신일지도 모르는 생각을 하며 박 여사는 생각에 잠긴 채 한 회장 집으로 향했다. 할머니. 아이고 예쁜 내 강아지들. 박 여사를 보자마자 한결과 한봄이 나와서 그녀의 품에 안겼다. 딸 민서의 생각에 정수는 마음이 울컥했다. 딸을 똑 닮은 천금같이 귀한 자신의 손녀, 손자의 얼굴에 가볍게 입맞춤을 한 박 여사는 오랜만에 들린 한 회장의 집에서 딸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걸 보니 또 코끝이 시큰해졌다. 봄은 외할머니 박정수 여사를 품에 폭 안겨있다가 정수가 좋아하는 차를 내오며 자리에 마주했다. 봄은 얼마 전 박 여사에게 했던 마 대표에 한 대한 몇 마디가 마음에 걸렸다. 결코 호의적이 아니었기에. 내가 마 대표님 처음에 너무 싫어했었지 그게 외할머니의 오해를 사진 않았을까? 속으로 생각하며 한봄은 숨을 깊게 들이쉬며 입을 뗐다. 할머니, 저 마 대표님에 대해 할 말이 있어요. 한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박정수 여사는 커피 잔을 들다 말고 손녀를 바라보았다. 봄아, 마 대표 맘에 들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니? 박 여사의 목소리에는 궁금증이 가득했다. 한봄은 고개를 저었다. 그땐 제가 몰랐어요. 마 대표님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할머니 기억나세요? 제가 김자영 교수님을 아빠한테 소개해줬던 거. 그 교수님이 화장실에서 저랑 아빠 험담하는 걸 마 대표님이 듣고 그냥 넘어가지 않고 당당히 한마디 했어요. 낱말할 시간 있으면 자기 인생이나 챙기세요라고요. 그 모습이 진짜 듬직했어요. 박정수 여사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손녀의 말을 들었다. 한봄은 말을 이어갔다. 그녀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다. 저 마 대표님이 아빠랑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엄마처럼 우아하고 세련된 분이어야 한다고요. 근데 그냥 다를 뿐이에요. 털털하고 진심이 있고 아빠를 진짜 아껴요. 요즘 아빠가 일외에도 독수리 술도가 사람들 만나면서 즐거워하시는 게 느껴져요. 전에는 여가 시간엔 엄마와 했던 취미 생활하시고 거래처 사람 만나고 하셔던 게 다였는데 요즘엔 새로운 사람들이 마음에 드신지 자주 웃으세요. 저 그거 보고 아빠가 이제서야 행복해지신 것 같아 좋아 보였어요. 박정수 여사의 가슴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손녀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다. 하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것이 있었다. 봄아, 내가 그렇게 말해도 그 여자에 대한 소문이 있어. 꽃뱀이라는 소리까지 들었어. 한봄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그건 오해예요. 할머니, 마 대표님은 꽃뱀하고 거리가 멀어요. 거짓으로 사람을 선동하는 것과는 거리가 한참 있어요. 만나보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박정수 여사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녀의 가슴은 혼란으로 요동쳤다. 손녀의 간절한 눈빛과 한 회장을 향한 광숙의 진심에 대한 이야기가 그녀의 편견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군의관으로서 냉철하고 듬직한 한결도 차분히 말을 꺼냈다. 할머니, 저도 처음엔 마 대표님이 아빠랑 어울릴까 걱정했어요. 봄이도 그랬고요. 그런데 가까이서 보면 알게 돼요. 그분은 정말 대단하세요. 박정수 여사는 찻잔을 손에 들고 한결을 바라보았다. 대단하다고? 결이야, 어디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니? 온화하지만 날카로운 박 여사의 목소리는 한결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한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 마 대표님은 망할 수도 있었던 독수리 술도가를 살렸어요. 쌀벌레 사건, 대출 문제, 미국 수출까지 그 모든 걸 혼자 힘으로 해냈어요. 우체국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이 사업가가 돼서 전통주를 세계에 알렸어요. 그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저는 알아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함이 묻어났다. 박정수 여사의 손이 살짝 떨렸다. 그녀는 한결의 눈빛에서 진지함을 느꼈다. 한결은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오강수라고 이명 때문에 UDT에서 퇴직한 정직한 군인이 있어요. 봄이하고도 지금은 같이 일하고 있어요. 강수에겐 마 대표님이 형수님인데 형수님에 대한 신뢰가 두터워요. 큰형님이 돌아가시고 경쟁업체들이 눈독들이던 술도가를 지켰다고요. 그런 사람이 아빠 옆에 있으면 저 진심으로 든든할 것 같아요. 박정수 여사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한결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광숙에 대한 편견이 서서히 흔들리는 걸 느꼈다. 박정수 여사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다. 한봄의 간절함, 한결의 진지함이 그녀의 마음을 녹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너희가 이렇게까지 말한다면 내가 한 번 더 생각해 볼게. 하지만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한결은 미소 지었다. 그럼 내일 시음회에 오세요. 마 대표님이 준비한 거예요. 할머니가 직접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다음 날 LX 호텔 연회장에서 막걸리 시음회가 열렸다. 연회장의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로 VIP 고객들로 북적였다. 한국 전통을 알리는 자선 행사, 그리고 그 중심에 마광숙이 있었다. 한 회장의 제안으로 그녀는 이 행사의 총괄을 맡았다. 광숙은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무대에 올랐다. 그녀는 준비한 원고를 내려놓고 진심을 담아 말했다. 막걸리는 정성과 기다림의 술입니다. 독하지 않지만 깊고 달지 않지만 은은합니다. 저는 이 술처럼 제 인생도 그렇게 다시 빚어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전통을 알리고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술의 진심을 전하고 싶어요. LX 호텔과 협력해 미국 수출도 순조롭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전통을 알리기 위해 독수리 술도가와 LX 호텔이 함께했어요. 청미소, 월백이라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출시했습니다. 여러분께 소개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새롭게 처음 소개하는 자리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해준 건 진심을 믿어준 사람들과 이 자리를 마련해준 LX 호텔 덕분입니다.
광숙은 도와준 직원들과 한 회장을 보면서 밝은 웃음으로 보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연 회장은 조용해졌다가 곧 박수갈채로 가득 찼다. VIP 중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명함을 내밀었다. 미국 지사에 공급 제안하고 싶습니다. 연락 주세요. 광숙은 얼떨결에 명함을 받아들며 눈물이 글썽였다. 박정수 여사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처음으로 미소를 띄었다. 사실 박 여사는 연 회장 구석에 앉아 광숙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털털한 미소, 진심이 담긴 말투가 그녀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한창 사업가로 미국에서 일할 때의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인달까. 정수는 그녀를 보면서 예전 생각이 나 흐뭇한 감정이 들었다. 한편 한봄과 한결이 옆에 앉아 외할머니의 표정을 살폈다. 한봄은 속으로 기도했다. 할머니께서 마 대표님의 진실된 모습을 봐주실 수 있게 도와주세요. 시음회가 끝난 후 박정수 여사는 광숙을 조용히 불렀다. 마 대표.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광숙은 긴장한 얼굴로 다가갔다. 박정수 여사는 잠시 뜸을 들이다 말했다. 우리의 첫 만남이 유쾌하진 않았더라도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마 대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줬어요. 긴장하면서 박 여사 앞에 선 광숙은 손에 땀이 나는 걸 들키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박 여사의 따뜻한 목소리에 긴장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내가 마 대표를 오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점은 미안해요. 광숙은 그녀의 말에 조용히 대답했다. 충분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를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광숙의 눈가가 붉어졌고 광숙은 애써 침착하고자 노력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박정수 여사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미소 지었다. 한 서방 참 안목이 있었네. 고마워요, 마 대표. 그녀의 눈에는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다. 딸을 잃은 상처 한 회장을 지키고자 했던 마음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광숙은 고개를 들어 박정수 여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가슴에 따뜻한 바람이 불었다. 오해가 풀리고 새로운 시작이 다가오고 있었다. 박정수 여사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사업가로서의 면모도 발휘되었다. 마 대표 앞으로 더 알아가도록 해요. 오늘 시음한 프리미엄 라인 청미소와 월백은 나도 관심이 있습니다. 광숙은 개인적인 자신의 모습뿐만 아니라 사업가로서 역량까지 인정받은 것 같아 내심 기뻤다. 그리고 내 아들 같은 한 회장 잘 부탁해요. 민서의 빈자리에 헷갈 같은 광숙이 찾아들었다. 정수는 그제서야 마음이 놓임이 느껴졌다. 그녀의 가슴은 따뜻함으로 가득했다. 한봄과 한결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오해의 벽이 무너지고 새로운 가족의 시작이 다가오고 있었다. 한편 LX 호텔의 테라스 정원은 달빛에 은은히 물들어 있었다. 별이 드문드문 떠있는 하늘 아래 정원의 작은 분수 소리가 고요를 채웠다. 광숙은 테라스 난간에 기대어 서 있었다. 그때 부드러운 발소리가 그녀를 향해 다가왔다. 한동석이었다. 그의 슈트는 단정했지만 느슨해진 넥타이와 살짝 풀린 셔츠 단추가 그를 평소보다 더 따뜻해 보이게 했다. 그는 광숙을 보자마자 눈꼬리를 살짝 접으며 미소 지었다. 광숙 씨, 오늘 정말 잘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마치 그녀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담요 같았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그녀 곁에 서서 난간에 손을 올렸다. 그의 손이 그녀의 손끝과 살짝 스쳤고 그 순간 광숙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오늘 너무 힘들었나요? 그는 고개를 기울여 그녀를 바라보며 장난스럽게 물었지만 눈빛은 진지하고 다정했다. 광숙은 망설이다 입을 뗐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갈라졌다. 동석씨 장모님이 저를 인정해 주셨어요. 그게 긴장되면서도 너무 기뻐요. 환한 그녀의 미소와 더불어 눈가가 촉촉해졌다. 동서은 그녀를 향해 몸을 돌렸다. 광숙씨 정말 잘했어요. 고마워요. 그는 한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고 다른 손으로 그녀의 손에 꼭 쥐었다. 그의 목소리는 달콤하고 나직했다. 마치 그녀의 불안을 하나씩 풀어주는 주문 같았다. 광숙은 그의 손길에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깊고 따뜻했다. 마치 그녀를 세상 전부로 여기는 듯.
왜 오빠라고 안 하냐니까요. 그의 말에 푸웃하고 웃어버리는 광숙이었다. 엘리베이터에서 오빠라고 부른 순간 내 심장이 얼마나 뛰었는지 알아요? 그는 그녀의 손을 더 단단히 잡으며 미소 지었다. 광숙의 눈에 기쁜 눈물이 살짝 고였다. 오빠 동석 오빠. 한동석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웃음소리는 테라스의 고요를 깨며 맑게 울렸다. 사랑합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고 그녀를 살짝 끌어당겨 품에 안았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은은한 그의 향기가 그녀를 감쌌다. 광숙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그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그 리듬은 그녀의 불안을 달래주는 자장가 같았다. 그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광숙 씨는 저에게 보물이에요. 광숙 씨가 만든 막걸리처럼 넌 정성과 진심으로 빛나는 사람입니다. 그걸 이제서야 장모님이 아시게 된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달콤했고 그녀의 가슴을 설레게 했다. 광숙은 그의 품에서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달빛 아래 그의 얼굴은 더없이 부드럽고 눈빛은 사랑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다. 오빠, 저 진짜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빠 말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따뜻해요. 광숙의 뺨이 발그레해졌다. 한동석은 그녀의 뺨에 손을 얹고 엄지로 살짝 어루만졌다. 바보. 내 세상에서 제일 예쁜 바보네요. 그는 장난스럽게 말하며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그 접촉은 달콤하고 따뜻했고 광숙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했다. 그는 다시 그녀의 뺨으로 내려와 조심스럽게 입술 끝에 닿는 키스를 남겼다.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매일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걱정은 나한테 맡겨요. 광숙은 그의 품에 더 깊이 안겼다. 그녀의 가슴은 불안 대신 사랑으로 가득 찼다. 나도 오빠를 사랑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한동석은 그녀를 더 꼭 안으며 그녀의 머리에 턱을 기댔다. 그 말 매일 해줘요. 그는 나직이 속삭이며 그녀와 함께 달빛을 바라보았다. 테라스의 밤은 그들의 사랑으로 더욱 빛났다. 광숙은 그의 곁에서 그의 온기와 사랑에 기대며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걸 느꼈다. 한동석의 다정한 손길과 달콤한 말은 그녀에게 세상 전부였다. 박정수 여사는 테라스 입구의 유리문 너머 그림자처럼 서서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았다. 마광숙과 한동석이 난간에 기대어 서로를 마주하며 웃고 있었다. 광숙의 얼굴은 달콤한 수줍음으로 발그레했고 한동석의 눈빛은 그녀를 세상 전부처럼 품고 있었다. 그들의 손은 맞잡혀 있었고 간간히 들리는 한동석의 낮은 웃음소리가 정원의 고요를 부드럽게 채웠다. 박정수 여사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저도 모르게 손이 가슴께로 올라갔다. 한동석의 저 다정한 미소, 광숙의 어깨를 감싸는 부드러운 손길, 그 장면은 먼 기억 속 한 장면과 겹쳐졌다. 그녀의 둘째 딸 한동석의 아내였던 민서가 살아있던 시절. 은혜와 동석이 저렇게 테라스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웃던 날들이 떠올랐다. 민서의 웃음소리는 맑았고 동석은 늘 그녀를 지키려는 듯 곁에서 따뜻하게 미소 짓곤 했다. 그때의 동석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민서가 세상을 떠난 후 동석의 얼굴에서 그 빛은 사라졌다. 박정수 여사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민서야, 내가 떠난 뒤로 동석이는 사막처럼 살아왔어. 그녀는 속으로 딸의 이름을 불렀다. 민서가 죽은 후 박정수 여사에게 세상은 가시밭이었다. 딸을 잃은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고 그녀는 일에 파묻혀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려 애썼다. 미국에서의 부동산 사업, 끝없는 계약과 회의, 그 모든 것은 그녀의 텅 빈 가슴을 메우기 위한 도피였다. 하지만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밤이 되면 민서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런 그녀 곁에 늘 있어준 이는 한동석이었다. 박정수 여사의 중마고우였던 동석의 어머니, 그 친우가 낳은 소중한 아들이었다. 두 여인은 8살 때부터 자매처럼 붙어 다녔고 서로의 아이들이 결혼하며 가족이 되었다. 동석은 박정수 여사에게 친구의 흔적이자 딸의 사랑을 이어가는 존재였다. 민서가 떠난 후 박정수 여사가 무너질 때마다 동석은 말없이 곁을 지켰다.
까탈스럽고 날카로운 그녀의 성정을 이해하고 조용히 손녀 한봄과 한결을 돌보며 그녀의 마음을 위로했다. 동석아,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내가 다 말 못했지. 그런 동석의 얼굴에 지금 오랜만에 생기가 돌고 있었다. 광숙의 손을 잡고 그녀의 뺨에 다정히 입맞추는 그의 모습은 젊은 시절의 동석을 떠올리게 했다. 박정수 여사의 가슴이 아릿하면서도 따뜻해졌다. 저 여자 광숙이가 동석이한테 다시 빛을 준 거야. 그녀는 광숙을 처음 만났을 때의 오해를 떠올렸다. 엘리베이터에서의 무례한 호칭, 로비에서 깨진 막걸리 병, 그리고 그 꽃뱀 소문.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마음에 가시처럼 박혔었다. 하지만 지금 저렇게 진심으로 동석을 바라보는 광숙의 눈빛을 보니 그 오해가 부끄럽게 느껴졌다. 광숙이 한동석의 품에 기대어 조용히 웃는 모습을 보자 박정수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광숙의 털털한 웃음, 그 안에 담긴 따뜻함은 동석의 메마른 가슴에 물을 뿌린 듯 했다. 박정수 여사는 속으로 광숙에게 말했다. 고맙다 광숙아. 내가 동석이를 다시 웃게 했어. 그녀는 손으로 눈가를 닦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딸을 잃은 상처는 여전히 아팠지만 동석의 행복한 모습은 그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연고 같았다.